요즘 2차 전지 시장에 대한 궁금증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네. 이게 고점을 찍고 조금 조정을 받다 보니까 네. 그런 것 같은데 네. 요즘 2차 전지 시장 어떻게 네. 보고 있으신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냥 올라가다가 쉬어가는 장이죠, 뭐. 네. 아니 뭐 아니 그러면 네. 아무리 뭐 구조적 성장 산업이고 메가 트렌드 산업이라고 해서 뭐 조정 안 받고 어떻게 가겠습니까? 네. 아니 그렇게 갈 수는 없죠. 전 세계 돈을 뭐 그렇다고 다 빨아들일 수는 없는 거고. 네. 네. 우리가 보통 진짜 이게 복리의 마법이 무섭다는 게 그런 거거든요. 이게 거꾸로 이걸 주가 지수에 한번 대입을 해보시면 또는 2차 전지 섹터에 대입을 해보시면 연초부터 해서 지금 한 7월 중순 정도까지 중간중간에 기복을 그리면서도 상당히 가파르게 올라왔잖아요. 네. 그럼 그 추세로 또 계속 뭐 몇 년 동안 간다. 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사실은 여기에 예를 들어서 2배가 올랐는데 다시 2배가 오르고 2배가 오른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버리면 굉장히 그 주가 상승률이 가파르거든요. 네. 그게 뭐 예를 들어서 올해 에코프로나 몇몇 업체처럼 뭐 일부의 사례가 아니고 섹터 전체가 그렇게 움직인다 그러면 그거는 정말 뭐 한국 주식시장 전체의 자금을 다 빨아들여야 될 수준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그렇게 성장하지는 않아요. 아무리 그 2차 전지 시장이 구조적인 성장 섹터라고 하더라도. 그래서 당연히 중간에 쉬어가는 흐름이 있고요. 특히 소재 쪽이 그 뭐 양극재 업체들 중심으로 해서 2분기 실적이 조금 슬로우했죠. 그래서 이건 뭐 기본적으로는 중국 전기차 시장이 공급 과잉 상태에 빠지면서 좀 전반적으로 이제 광물 가격도 좀 떨어지고 그러면서 이제 그걸 양극재 판가에 전이하는 과정에서 이제 이른바 레깅 효과라고 하는데 그 시차가 좀 발생하면서 2분기 실적이 좀 저조했고 아마 3분기도 다소 조금 뭐 부진한 흐름을 이어갈 것 같아요. 물론 이제 4분기부터 다시 본격 반등할 것 같긴 한데 네. 어쨌거나 이제 그런 흐름들을 조금 반영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나 우리가 뭐 제가 이제 계속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2차 전지 산업이라는 것이 향후에 뭐 1, 2년 성장하고 말 게 아니고 10년, 20년 이상, 뭐 30년 이상 이렇게 성장할 수 있는 산업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본다면 여전히 예, 일시적인 어떤 변화 또는 그 주가 흐름으로 보면 조정인 거고 예, 향후에 성장할 여력은 여전히 크다 이렇게 생각하고 좀 어차피 2차 전지 섹터를 중장기적인 호흡으로 긴 호흡으로 좀 보시는 분들이라면 걱정하실 필요 없는 흐름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다만 단기적으로는 예를 들어서 이게 최근에 좀 조정을 뭐 받고 있다고는 하더라도 여전히 이제 연초 대비하면 주가들이 상당히 좀 많이 올라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는 조정이 오는 구간에서 분할 매수하는 느낌으로 그리고 조금은 긴 호흡으로 중장기적인 호흡으로 보셔야지 지금 같은 구간에서 연초나 뭐 상반기 때처럼 뭐 한두 달 투자해서 막 50%뭐 경우에 따라서 100% 이상 수익 나는 그런 구간을 예상하고 이제 들어오시면 안 된다. 지금부터는. 저는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 4분기부터는 조금 반등의 기미가 보일 것이다라고 실적 측면에서 그렇고요. 예, 일시적으로 조금 그 여러 가지 이유가 좀 겹쳤는데 광물 측면에서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뭐 GM이라든지 일부 이제 배터리 업체들이 미국 완성차 업체들과의 이제 합작 공장의 가동이 좀 뭐 이런저런 이유로 조금 지연이 됐어요. 그러면서 가동률이 본격적인 이제 가동이 조금 지연되면서 발생한 일시적인 흐름인데 이게 이제 뭐 3분기까지는 다소 좀 그런 흐름이 반영될 수는 있어도 4분기 정도 가면 다시 뭐 힘차게 박차 오르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특히 4분기로 가면 미국 전기차 시장이 본격적으로 급성장하는 상반기 때도 50% 이상 성장했지만 3분기도 성장하겠지만 4분기에 가면 상당히 큰 폭으로 성장하는 그런 그림이 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때는 이제 뭐 장비주의 그런 기업들도 투자가 원활하게 좀 돌아가는 거고 가동되는 거고 그렇게 볼 수 있는 걸까요? 그래서 굳이 이제 뭐 질문을 하시니까 2차 전지에서도 이제 소재와 장비를 좀 나눠보면 사실은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올해 그 2차 전지 섹터가 올랐다고 하더라도 대체로 이제 소재주들이 뭐 훨씬 더 강세를 보이면서 이제 올라왔잖아요. 장비주들 중에서는 뭐 일부 업체들이 주가가 좀 많이 오른 종목들이 있어도 대체로는 이제
그 소재주들에 비해서는 좀 많이 못 움직였죠. 그런데 하반기부터는 저는 장비주들도 좀 본격적으로 랠리를 펼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고요.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대적으로 2차전지 소재주들이 조금 단기적인 뭐 일시적인 흐름이지만 실적이 조금 부진해질 수 있는 반면에 장비주들은 이제 국내 배터리 3사와 해외 그 유럽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이런 배터리 셀 업체들의 본격적인 발주가 잇따르게 되고요. 거기에 대해서 코로나 시기를 지나면서 좀 뭐 그때 수주했던 저가 물량들이 올해 상반기까지 이제 반영이 되면서 좀 실적이 잘 안 나왔는데 하반기부터는 장비주들의 경우에는 하반기부터 실적까지도 되게 가파르게 상승하는 구간으로 들어갈 거다. 네. 그렇게 보면 2차전지 장비주들은 실적과 수주가 동시에 급승장하는 그런 구간으로 들어갈 거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상대적으로 좀 2차전지 장비 업체들을 조금 더 관심을 갖고 봐야 될 구간 아닐까? 좀 이렇게 보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좀 이제 뉴스에 나오는 네. 것들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그 테슬라에 네. LFP 배터리를 탑재해서 네. 이제 벌써 25일인가요? 보통 모델 Y는 벌써 네. 인도가 이제 시작되고 네. 다음 달에는 이제 뭐 M3P인가요? 네. M3P 배터리라고 네, 하네요. 또 네. 그게 성능이 뭐 좋아진 배터리가 네, 중국산 네. 배터리가 탑재돼서 네. 다음 달 뭐 10월 이렇게 해서 또 판매를 시작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도 이제 이 중국산 배터리의 기술력이 네. 상당하다. 한국 배터리 위협이 되는 게 아닌가 뭐 이렇게 네. 보는 시각이 있더라고요. 네. 당연히 그건 뭐 중국 그 배터리 업체들과 한국 배터리는 결국은 뭐 세계 시장을 놓고 보면 가장 치열하게 이제 경쟁하고 있는 업체들인데 뭐 결론만 말씀드리면 사실 뭐 저희는 계속 말씀드려 왔지만 한국 배터리 업체들이 중국을 제외한 시장에서는 아마 이제 1등의 지위를 굳건히 가져갈 거다. 기술력도 한 단계 위고 또 전반적으로 고가 시장을 이제 석권하면서 뭐 적어도 이제 기업의 매출 규모라든지 수익성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당장은 그렇게 안 보일지 모르겠지만 미국 시장이 이제 굉장히 빠르게 커지고 또 유럽 시장에서도 상대적으로 60% 이상의 높은 점유율을 가져가면서 최소 50-60% 이상의 이제 높은 점유율을 가져가면서 한국 배터리 산업이 이제 가장 빠르게 성장할 구간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건데요. 다만 그렇다고 해서 뭐 중국 배터리 업체들이라고 해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네. 네. 그리고 기술적인 측면에서도 계속 이제 우리 배터리 3사도 계속 개발하는데 그 사람들이라고 계속 놀고만 있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이제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되는데 다만 하나 경계해야 될 건 이걸 좀 너무 과장법을 세게 쓰시는 정권가의 전문가들도 있고 네. 뭐 애널리스트 분들도 있고 또 언론들 중에서도 너무 이제 이걸 이른바 낚시질 하려고 너무 이제 막 위기론을 강조한다거나 뭐 이렇게 좀 너무 과장된 제목으로 뽑는 경우들이 있어요. 뭐 이게 한국 배터리가 금방 뭐 추월 당하거나 뭐 이렇게 무너질 것처럼 뭐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정보들이 많은데 그게 그런 노이즈에는 좀 안 휘둘리시면 좋겠다. 그걸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좀 드리고요. 왜 그러냐면 일단 중국 업체들이 기술 개발하는 건 못지않게 한국 업체들이 뭐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지금 그 배터리 기술을 개발하고 있고요. 근데 뭐 이렇습니다. 향후에 이제 시장은 예를 들어서 고가 자동차 시장도 있고요. 그 다음에 중가도 있고, 뭐 저가형도 있고, 뭐 보급형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자동차의 구매층별로 서로 다른 어떤 그 전기차 모델들이 나올 것이고, 그러면 거기에 탑재되는 배터리도 어쨌거나 그 선호하는 전기차 모델 가격대에 맞춘 어떤 배터리들을 채용할 가능성이 높겠죠. 네. 그러면 당연히 예를 들어서 물론 이제 그냥 절대적으로 싼 걸 따지면 LFP 배터리가 절대적인 가격에서는 싸잖아요. 근데 에너지 밀도당 즉 이제 무게당 부피당 에너지 밀도에 따른 그 가격을 따져보면
국내 이제 3원계 배터리 그 중에서 하이니켈 배터리 이런 것들이 오히려 더 성능도 좋고 오히려 상대적인 가격 측면에서 더 싸거든요. 네. 그러나 어쨌거나 절대적으로 싸서 그 전기차를 그래도 뭐 타고 싶어하는 저가형 뭐 전기차 모델이라도 타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고. 네. 그럼 거기에 맞춰서는 사실 뭐 성능이나 에너지 밀도가 좀 떨어져서 주행거리가 짧아진다 하더라도 또는 뭐 충전 시간이 오래 걸린다 하더라도 LFP 배터리를 선호한다거나 또는 뭐 거기에 필요한 그런 전기차 모델들도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이제 각각 시장이 세분화돼 갈 거고요. 지금은 아직은 전기차 시장이 여전히 큰 흐름에서 보면 초기 단계라 상대적으로 좀 고가 시장 중심으로 움직인 측면이 있었죠. 그런 상황에서 당연히 LFP 배터리도 일정하게 이제 영토 확장을 할 건데 그렇다고 해서 이걸 사람들이 착각하듯이 뭐 하이니켈 배터리 시장은 위축되면서 LFP 배터리 시장만 커지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뭐 하이니켈 배터리를 비롯한 그 국내의 다원계 배터리 시장이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면서 LFP 배터리 시장도 커진다. 그리고 그 LFP 배터리 시장은 그 중국 업체들 것으로만 채워지는 게 아니라 한국 국내 3사도 지금 LFP 배터리를 지금 속속 개발하고 있잖아요. LMFP인가요? 뭐 망간을 섞어가지고. 그거는 좀 이따 다시 말씀드릴 텐데. 그래서 그런 이제 배터리들을 속속 내놓고 있기 때문에 LFP 배터리가 중국 업체들의 전유물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다. 이걸 먼저 좀 전제로 제가 설명을 드리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되게 이 다양한 배터리 가격대별로 그렇게 지금 국내 업체들하고 중국 업체들이 기술 개발도 하고 경쟁하고 있다 이런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는 거지. 그것 뭐 어떤 중국에서 새로 낸 어떤 배터리 때문에 한국의 배터리가 막 큰일 났다. 엄청나게 위협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건 좀 어불성설이죠. 그런 뉴스들이 너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게,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냐고요. 근데 거꾸로 생각해보면. LFP 배터리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싸긴 한데, 근데 물성으로 보자면 에너지 밀도가 높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중국 업체들 입장에서는 어쨌거나 에너지 밀도가 높지 않기 때문에 최대한 그걸 이런저런 방식으로 조금 변경해서 조금 기술을 개선해서 조금이라도 에너지 밀도를 높이거나 또는 한편으로는 충전 속도를 조금 높이는 이런 식의 이제 기술 개발을 해가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이제 진정이 됐다 싶으면 뭐 CATL 같은 데서는 이제 그 보도 자료 내놓고 홍보를 하고 그러는 거죠. 근데 실제로 보면 그런 걸 일일이 개발했다고 하면 사실 한국 업체들이 홍보할 게 훨씬 많을 거예요. 한국 업체들이 놀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업체들도 지금 보시면 뭐 하이니켈 배터리부터 해서 이게 가성비 높은 중가 수준에서는 이른바 하이망간 또는 코발트 프리 쪽 이런 이제 배터리들 개발하고 있고요. 그 양극재 업체들하고 같이 협력해서 그렇게 하고 있고 또 중저가 수준의 LFP 배터리도 우리도 또 이제 견제형으로 만들고 있고 또 특히 미국 시장은 중국 업체들이 대체로 가로막혀 있으니까 그 시장에서도 예를 들어서 꼭 저가형 전기차뿐만 아니라 ESS 같은 에너지 저장 장치용 배터리는 LFP가 상당히 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런 쪽으로도 지금 기술 개발을 다 하고 있죠. 근데 이제 CATL이 그런 걸 조금 뭐 적극적으로 홍보한다. 그리고 테슬라도 그 자기네들 판매를 위해서 판매 전략상 또는 홍보 전략상으로 그런 걸 상당히 효과적으로 이렇게 좀 홍보하는 편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들 막 이게 엄청난 게임 체인지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로 그런 식으로 CATL이나 뭐 CATL이 한 2년, 3년 전부터 막 1000km 가는 무슨 뭐 배터리도 개발했다 뭐 이러는데 아직도 판이 안 바뀌었잖아요. 테슬라가 3년 전에 무슨 배터리 데이 하면서 뭐 그때 이미 뭐 4680 배터리 개발해서 뭐 반값으로 낮춘다 뭐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아직 그 뭐 나왔습니까 그게? 그리고 그 4680 배터리도 사실은 뭐 파나소닉이나 LG 엔솔, 뭐 삼성 SDI 이런 데 의존해서 지금 개발하고 있는데 대부분 그 파나소닉보다 오히려 LG 엔솔이나 삼성 SDI가 이쪽 개발이 더 빠르잖아요.
예, 그런 걸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나오는 것도 조금 설명을 드리면 제가 볼 때는 그래요. 뭐 아까 이야기했던 M3P 같은 경우도 예를 들면 뭐 충전 속도는 예를 들어서 10분 충전해서 뭐 400km 가는 예. 뭐 배터리다. 또는 뭐 완충하면 700km까지 갈 수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일단은 그게 뭐 실제로 출시된 차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자기네들 개발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게 정말로 탑재돼서 그렇게 가는 차량으로는 뭐 아직 확인된 게 없고요. 그건 또 가봐야 하는 것이고. 네. 그 다음에 걔네들이 이야기하는 400km, 중국에서 이야기하는 400km는 실제로는 되게 짧습니다. 주행거리 이제 테스트할 때 그 공식 뭐 이른바 전비라고 하죠. 그 전비 테스트를 할 때 중국은 상당히 후하거든요. 걔네들 기준 400km라는 게 우리 기준으로 400km가 아닐 가능성이 높아요. 대략 뭐 한 350km 이하일 가능성이 높고요. 그 다음에 이게 기본적으로는 LFP가 워낙 이제 충전 속도가 낮다 보니 그 뭐 이제 그걸 개선했다라고 이제 자랑하는 건데 사실은 우리 지금 뭐 하이니켈 배터리나 이런 것들은 다 기본적으로 10분 충전해서 400km 갈 수 있는 그런 배터리는 기술은 다 개발해 있는 상태예요, 이게. 예, 그게,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게임 체인저가 된다, 뭐 한국 배터리 산업이 뭐 무너질 거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좀 어불성설이죠. 그리고 M3P 같은 경우는 뭐 구체적으로는 잘 모르겠는데 저희가 이제 제가 안 그래도 좀 궁금해서 그 배터리 업계 연구원으로 있는 분한테 좀 물어봤더니 자기도 이제 뭐 딱 뭐 나와 있는 걸 본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설명을 보고 대충 추정해 보자면 기존의 LFP 배터리와 NCM계 배터리를 좀 섞어서 한 거 아닌가 중간 제품처럼. 그래서 이제 상대적으로 한 60% 정도까지 충전될 때는 이제 NCM 배터리 쪽을 사용하고 그러면 상대적으로 이제 충전 비율이 어느 정도 올라온 단계에서는 LFP 배터리도 빨리 충전이 되는 편이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이제 LFP 배터리 쪽을 가동하고 하는 식으로 해서 충전 속도를 좀 높인 거 아닌가 뭐 이렇게 뭐 생각이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한편으로는 그렇게 하면서 당연히 뭐 상대적인 가격으로 보자면 NCM이 비싸기 때문에 가격은 또 그만큼 원가는 희생하는 거죠. 예. 그래서 LFP 배터리의 뭐 어쨌건 장점이라는 게 그냥 싼 맛인데 그 싼 맛은 당연히 또 훼손하면서 그렇게 성능이 어느 정도 올라온 예, 그런 배터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다. 예, 그렇게 보입니다. 진짜 상반기 때 뭐 나트륨 배터리 뭐 별의별 배터리 다 나왔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나트륨 배터리도 원래 리튬 이온 배터리 만들기 전에 나트륨 배터리를 테스트했었고요. 근데 그게 뭐 LFP 배터리보다도 더 에너지 밀도가 낮아서 상업적으로 활용하기가 힘들었던 것이 ESS향이라든지 이런 쪽으로는 조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뭐 해서 지금 새롭게 이제 다시 뭐 테스트하고 있는 건데 그런 것들이 뭐 바로 뭐 시장 판도를 막 바꾸거나 뭐 이런 식으로 자꾸 이렇게 떠벌리는 사람들이 있어서 사람들이 혼란스러워하는데 그 산업이라는 게요 한번 구축돼 있고 그 기술력이 이렇게 이제 일정한 방향으로 이렇게 형성되면 그게 그렇게 하루아침에 그렇게 막 바뀌지 않습니다. 거꾸로 다른 쪽에서는 막 전고체 배터리 나와서 금방 또 판도가 뒤집힐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그것도 뭐 제가 전에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그 전고체 배터리도 20여 년 전부터 개발하겠다 했지만 결국은 제대로 지금 아직까지 상업화 못하고 있거든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게. 그러니까 그런 흐름들을 이해하셔야지 예, 이게 지금 뭐 중국 업체가 일방적으로 떠들고 또 그걸 뭐 국내 언론이나 또는 일부 증권가의 뭐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엉뚱하게 예, 과장해서 이렇게 전달하는 걸 그대로 이렇게 믿는 건 저는 좀 현명한 태도는 아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요즘 2차전지 컨텐츠 댓글들 보면요, 그래도 현명하신 분들이 많이 생기셔서 그런가 그 이런 거 약간 양치기 소년처럼 그냥 뭐 또 거짓말이다. 그냥 뭐 없어질 소식이다. 흔들려고 하는 거다. 그렇게 또 댓글 다시는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요즘에는. 그리고 최근에 보면 LFP 배터리 뭐 이제 사용 점유율 전 세계에 이제 그 탑재 비율이 점점 올라간다. 그리고 특히 21년에 비해서 22년 그리고 올해 더 올라갈 것으로 이렇게 뭐 추정이 된다 이렇게 이제 나오는데 그 사실 자체는 많습니다. 근데 저는 그게
물론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LFP 배터리가 이른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기차 모델들이 처음에 나올 때는 상대적으로 좀 고가 시장 중심으로 일단 비싸더라도 조금 지불 의사가 있는 그런 구매층들 중심으로 모델들이 나왔고, 당연히 이제 보급할 수 있는 뭐 많은 사람들한테 대중적으로 확산되려고 할 때는 좀 저가 차량 위주로 이제 생각하게 되고, 그러면 거기에는 일정하게 LFP 배터리를 탑재할 그 니즈가 있는 거죠. 네. 업계에서도. 그리고 또 당연히 ESS 쪽은 LFP 배터리가 실제로 많이 쓸 수 있고, 그거는 예를 들면 올 봄에 LG 엔솔부터가 미국 애리조나 공장에 그 배터리 생산 공장 건설한다고 했을 때, 그때 상당 부분은 ESS용 LFP 배터리 공장으로 만든다고 했거든요. 이미. 네. 그러니까 그런 니즈가 있는 겁니다. 당연히. 수요가 있는 거고. 여기서 이제 근데 조금 주목하셔야 될 건, 특히나 2021년 대비해서 22년 또 올 들어서 이렇게 LFP 배터리 사용 비중이 일시적으로 좀 급등하고 있는 것은 한편으로는 약간 착시 현상이 있습니다. 착시 현상이 있고 일정하게는 좀 일시적인 현상인 부분도 있다는 거죠. 그게 뭐냐?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되게 세계적으로 조금 판매량이 급증하고 있는 전기차가 테슬라의 저가 차량, 중국산 테슬라 차량하고 그다음에 중국의 이제 비아디 이 차들이 좀 많이 팔리고 있는데요. 그다음에 중국에서 생산된, 예를 들어서 뭐 상하이 기차에서 생산된 원래는 영국 브랜드인데 MG 같은 차도 있고, 뭐 그다음에 이제 뭐 볼보 같은 경우에 그 볼보의 합작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폴스타 뭐 이런 것들도 사실 중국에서 많이 생산되거든요. 그게 이제 유럽 시장에도 꽤 팔리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뭐 LFP 배터리를 채용한 경우가 있는데요. 다만 어쨌거나 지금 테슬라가 이제 이른바 이런 거죠. 미국 자동차 3사를 비롯해서 이제 기존의 완성차 업체들도 전기차 모델들을 이제 쏙쏙 내놓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이제 테슬라가 누리던 어떤 그 전기차 시장의 단독 드리블 같은 이런 상황은 이제는 좀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테슬라가 일단은 당장은 뭐 전기차 시장의 점유율을 한편으로 지키면서 다른 기존의 완성차 업체들을 견제하기 위해서 지금 차량 가격을 많이 인하하고 있잖아요. 특히 중국 시장은 전체적으로 지금 전기차와 2차 전지 그 밸류체인 전체가 공급 가행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서 치열하게 이제 경쟁하기 위해서도 가격을 내려놓는 거고, 그러다 보니 전반적으로 거기에 이제 거꾸로 이제 테슬라는 가격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LFP 배터리를 지금 적극적으로 많이 채택하고 있거든요. 가격을 떨어뜨린다고는 하지만 그게 탑재하는 배터리를 싼 걸 장착하는 거죠, 쉽게 말해서. 그래서 LFP 장착한 뭐 모델 Y도 국내에 출시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의 흐름이 나타나면서 지금 LFP의 상대적인 비중이 올라가고 있는 건데, 지금 국내 다원계 배터리는 기본적으로는 그 미국 자동차 3사, GM이라든지 포드라든지 스텔란티스라든지 또는 뭐 그 유럽의 이제 BMW라든지 뭐 이런 이제 업체들에 이제 많이 팔리는 그런 차들 같은 경우는 아직은 본격적인 이제 승장이 아직 시작이 안 됐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GM 같은 경우는 올해 그 기존에 나왔던 GM 볼트 같은 경우 그 모델들은 이제 단종을 하고 이제 하반기부터, 특히 4분기부터 본격적으로 그 픽업 트럭, 미니밴, 뭐 SUV 같이 이렇게 저 배터리 탑재 용량이 되게 큰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제 LG 엔솔과의 합작사인 얼티엄 셀즈 배터리를 장착한 하이니켈 배터리 위주의, 그리고 이제 배터리 탑재 용량이 되게 큰 그런 모델들을 6개 정도 이제 출시를 하거든요. 그러면 그런 모델들이 나오면서 판매량이 이제 상당히 크게 증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게 앞으로 이제 북미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이른바 테슬라와 테슬라가 아닌 기존 자동차 3사의 전기차 모델들의 이제 비중이, 지금은 테슬라가 일시적으로 이제 차량 가격 인하도 하면서 이렇게 방어하면서 판매량을 늘렸지만, 이제 앞으로 가면 갈수록 이제 기존의 완성차 업체들의 전기차 모델들이 시장 점유율이 높아질 거거든요. 그러면 그 과정에서는 당연히 다시
한국의 다원계 배터리 시장 점유율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예, 그래서 그런 흐름이 펼쳐집니다. 근데 이제 지금 당장 일시적으로 이렇게 생겨나는 그런 흐름들 때문에 LFP 배터리가 이렇게 봐라 빨리 늘어나고 있고 이 흐름만 보면 뭐 몇 년 지나면 뭐 LFP 배터리가 막 40% 50% 점유율도 차지할 것 같은 느낌이 들 수도 있죠. 근데 안 그렇다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좀 다소 일시적인 현상이고 근데 그걸 자꾸 침소봉대하거나 이게 이 흐름 이 추세가 계속될 것처럼 자꾸 이렇게 이해하는 것은 배터리 산업이나 또는 시장의 흐름을 이렇게 좀 입체적으로 보지 않고 그냥 좀 아전인수격으로 자기 편한 대로 자꾸 이렇게 몰아가려는 시각으로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테슬라와 기존 전통 업체들의 어떻게 보면 치킨 게임이 벌어진 거잖아요. 치킨 게임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테슬라 혼자 치킨 게임 하는 거예요. 그런가요? 네, 테슬라는 적극적으로 막 가격 인하하고 막 그 싼 배터리, LFP 배터리 그거 싸구려 배터리 이게 채택해서 그렇게 탑재하고 뭐 하지만 그렇게 해서 가격 떨어뜨린다고는 하는데 사실은 다른 완성차 업체들이 그렇게 막 적극적으로 테슬라의 가격 인하 정책에 맞서서 막 자기네들도 앞다툼 막 떨어뜨리고 그러지 않거든요. 예, 조금씩 뭐 가격을 인하하거나 또는 뭐 이렇게 미국 자동차 시장 내에서 딜러들한테 조금씩 이제 뭐 리베이트를 준다든지 뭐 이런 식의 정책들을 일부 쓰긴 하지만 그 테슬라가 하는 것처럼 그렇게 많이 떨어뜨리지 않아요. 예. 그래서 테슬라는 그렇게 하면은 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한편으로는 중국 시장 내에서 이제 공가잉이 심각하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가격을 떨어뜨리고 또 거기서만 떨어뜨리는 게 아니라 이제 거기에서 채용한 배터리를 가지고 또 다른 나라에서도 이제 또는 뭐 미국 시장에서도 그렇게 이제 가격 인하 정책을 쓰는데 사실 싼 배터리를 사용하니까 싸게 공급하는 거지 실제로는 우리가 싼 게 비지떡이라고 하듯이 예, 싼 만큼 뭐 성능이 유지되거나 좋아지면서 싸게 하면 모르겠는데 그건 성능이나 이 퀄리티를 쉽게 말해서 떨어뜨리면서 싸게 공급하는 거거든요. 네. 예.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면 뭐 엄청나게 지금 치킨 게임을 벌여서 예를 들어서 테슬라가 다른 경쟁 업체들을 밀어낸다? 치킨 게임은 원래 그런 목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런 거하고는 지금 양상은 전혀 다르다는 거죠. 예. GM이나 포드가 왜 지금 뭐 시장에서 밀려나고 있나요? 예. 자기네들 지금 갈 길 뚜벅뚜벅 가면서 예, 뭐 다소 이제 일정의 지연은 있을 수 있어도 전기차 모델들 다 속속 내놓고 하는데요. 네. 그리고 또 뉴스를 보니까 전기차 수요에 대한 의문부호가 좀 얘기 나오면서 약간 그 이제 전기차 살 사람은 다 사서 당분간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 이제 얼리 어댑터들은 다 샀는데 그 계곡에 빠져들었다. 중간 대중들은 넘어가기 전에. 그래서 이런 게 또 전기차가 안 팔리면 또 배터리에도 K배터리에도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닌가. 뭐 그런 뉴스는 어떻게 있을 수 있죠. 아니 있을 수 있다는 게 무슨 이야기냐면 전기차라는 게 메가 트렌드고 결국은 계속 성장하는 산업이 될 수밖에 없는데 뭐 계획에 비해서 어떤 구간에서는 조금 약간 뭐 슬로우해지는 지점이 있고 또 어떤 구간에서는 예상보다 빨리 가는 구간도 있고 그렇게 생기는 거고요. 지금은 어쩌면 여러 이유로 조금 슬로우해지는 구간이 생기는 구간일 수도 있는 거죠. 그거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래요. 예를 들면 제가 얼마 전에 이제 휴가로 뭐 노르웨이를 좀 갔다 왔는데 노르웨이 같은 경우는 22년까지 이제 그 보조금을 주다가 올해부터는 보조금을 안 주거든요. 빨리 끊었네요. 네네. 근데 거기는 이미 전기차 침투율이 85% 정도 되기 때문에요. 예, 전 세계에서 전기차 침투율이 가장 높은 나라죠. 예. 그리고 당장 25년부터 내연기관차의 생산과 판매를 중단합니다. 중단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노르웨이를 예를 들자면 지난해까지 뭐 많이 팔렸고 그러니까 이제는 이제 좀 판매량 자체가 좀 주춤할 수도 있는 거죠. 보조금 덜 주고 하니까. 그렇다고 해서 사람들이 내연기관차를 더 많이 타냐? 아니라는 거죠. 전기차 침투율은 더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당연히 25년부터는 법적으로 아예 생산 자체를 못하게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걸 하나 생각해야 돼요. 각 나라별로 조금 그 연도의 차이는 있는데 정책상으로
있죠. 이게 뭐 제일 빠른 나라는 노르웨이처럼 25년도 있지만 30년, 35년 이 무렵에 유럽의 상당수 국가들에서는 기본적으로 내연기관차의 생산과 판매를 중단해야 되고요. 예, 그거는 예를 들어서 나 이거 생산하고 싶다 그래도 생산할 수가 없고 나 타고 싶다 그래도 그걸 살 수가 없습니다. 예. 그런 게 이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어차피 그 길로 가야 되는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보조금 인센티브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어떤 경우에는 이제 뭐 중단되기도 하고, 네. 그러면 일시적으로 좀 슬로우해지는 구간이 판매량이 약간 뭐 떨어지는 구간이 나올 수 있죠. 일시적으로. 또 예를 들면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GM 같은 경우에 뭐 기존에 이제 볼트 같은 걸 내놨다가 이제 뭐 3분기, 4분기 가면서 이제 GM 전기차종을 기존에 이제 인기 있던 그런 그 자기네들 모델들 중에 전기차 모델들을 내놓는 게 이제 나오잖아요. 그럼 그 예고가 있는 거고. 테슬라도 지금 사이버트럭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러면 그런 걸 사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는 수요들이 있죠. 엄청나죠. 그러면 이제 그 구간에서는 또 한편으로는 그 신차 나오면 산다고 기다리고 네. 있는 수요들 때문에 일시적으로 좀 저조해지는 구간들도 있거든요. 네. 예. 근데 또는 뭐 다른 이유로 지금 어쨌거나 경기 뭐 지역별로 좀 다르지만 뭐 유럽이라든지 한국도 그렇고 이게 미국 정도를 제외하고는 대다수 국가가 지금 경기가 상대적으로 이렇게 좀 부진한 상황이잖아요. 그럼 당연히 그걸 반영해서 뭐 꼭 전기차뿐만이 아니라 전체 그 자동차 구매 자체가 좀 위축되는 구간들이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런 것 흐름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굳이 이제 이야기를 하자면. 네. 근데 이게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무슨 결국은 예를 들면 미국 같은 경우는 그 차량 배출 기준 이런 타겟에 맞춰 보면 2032년까지 미국 전기차 침투율을 67% 끌어올리는 걸로 타겟이 맞춰져 있거든요. 그러면 물론 이제 그거보다 조금 뭐 빨리 달성될 수도 또는 경우에 따라 늦게 달성될 수도 있고 뭐 그렇지만 큰 흐름에서 보면 그 구간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죠. 예. 그게 예를 들어서 뭐 몇 년 늦춰진다고 칩시다. 늦춰진다 한들 그게 지금 그렇죠. 그 지난해 기준으로 해서 미국 전기차 침투율이 예, 저 한 자리 숫자에 불과하던 것이 이게 지난해 경우에 미국의 전기차 침투율이 6.9% 정도였는데 이게 그러면 향후에 10년 정도에 걸쳐서 67%까지 올라가는 게 타겟인데 네. 예, 이게 성장 안 하겠냐는 거죠. 네. 예. 그래서 그냥 큰 흐름 보시면 큰 흐름에서는 예, 큰 변화가 없다. 예. 그래서 어차피 전기차 섹터에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면 2차 전지 섹터에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면 그냥 뭐 한두 달 투자하고 뭐 한두 분기 투자하고 말 사람들이 아니라고 한다면 네. 예, 큰 흐름에서는 지금 뭐 근본적으로 달라진 게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맞습니다. 메가 트렌드로 좀 길게 보자. 아니 메가 트렌드라는 게 기본적으로 길게 지속될 수밖에 네. 없죠. 그건 뭐 1, 2년 반짝하고 끝나면 그건 패션이라고 부르는 그냥 일시적인 유행인 거고요. 네. 예. 그리고 뭐 트렌드라 하더라도 메가 트렌드라는 표현이 안 붙죠. 그거는 메가 트렌드라는 것 자체는 기본적으로 워낙 거대한 어떤 그 흐름이 형성되고 그 흐름이 사실은 상당히 오랫동안 그 오랜 기간 동안 인류 사회 문명 자체를 그 방향으로 이렇게 그 밀고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거대한 트렌드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네. 예. 그런 메가 트렌드라는 말 가지고 그 자체를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예. 메가 트렌드인데 그게 뭐 1, 2년 안에 뭐 3, 4년 안에 뒤집힐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